자, 그러나 우리 국민이 느끼는 정당들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 내에서는 오거돈 전 부시장 또 양정숙 당선인의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달 말에 조사가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보다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최저치로 드러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여당을 불쾌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뜻인가 봐요. 그 두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뭐 60% 중반대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는 총선 때보다 더 뚝 떨어져가지고 10%가 무너졌어요. 근데 최근에 통합당 모습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통합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선거에서 보수 역사상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역대급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참패 앞에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가 2주가 넘었는데 꾸리지 못하고 있고 또 비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당권, 대권까지 뭐 얽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홍준표 전 대선 후보는 오히려 자기가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보수의 열성 지지자라고 그래도 과연 이게 보수의 미래가 있는 정당인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세연 의원이 따끔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투표 조작설 이런 얘기하면은 더더욱 미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뭔가 보수 정당으로서 얘기를 좀 해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직전에 터졌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설 또 그리고 양정숙 당선인의 여러 가지 의혹 사실은 그거보다는 통합당 내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투표 조작 논란 이것이 더 부정적으로 통합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하나만 갖고 이렇게 단정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최은미 기자가 이 위기에 빠진 통합당을 그렇다면 누가 또 구할 것인가? 일단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황교안 전 대표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재등장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재등장할 의지가 과연 없느냐를 주변에서 이렇게 띄워주면. 뭐 주변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가 없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기자가 전화를 해본 것 같아요.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를 했더니 언제 복귀에 대해서 이제 물었겠죠. 그랬더니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일을 해야지라면서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총선 참패하고 황교안 전 대표가 물러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아예 정계 은퇴하는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답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거의 뭐 한 3주인가요? 한 달 가까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데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원내대표 경선을 두고 굉장히 치열한 물밑 어떤 그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공천에 좀 어떻게 보면은 관여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의 덕을 받거나 황교안 전 대표 시절에 뭔가를 했거나 황교안 전 대표와 가까웠거나 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요. 이른바 이제, 친황. 그렇죠. 이제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좀 더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는 무대는 마련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치란 참 오묘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력 계파 싸움이 다시 또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역시나 이 투표 조작 논란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도 그렇고 대다수 국민은 이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극단적 주장이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사실 전체의 의견을 듣자면 투표 조작설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낙선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런 문제를 이제 민경우 의원을 비롯해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당 안에서 이 문제가 뭔가 좀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유튜버들과 미래통합당이 이제 뭔가 같이 하는 모습으로 과거에 비춰졌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보수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이 마치 미래통합당의 주장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받아들여지는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환각에 사로잡힌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도 이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이건 뭐 미친 거다, 속된 말로 이런 표현까지 썼고요. 선관위도 더 이상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아예 공식적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이 유튜버들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하나씩 따져가면서 반박을 했고요. 뭐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단언을 했고, 그리고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을 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했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 화웨이 장비는 쓴 적도 없고 우리는 전량 국가 표준을 쓰고 있다라면서 이제 이런 근거 없는 의혹에 휘둘리지 말 것을 국민들께 당부한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 논란을 제기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미국의 미시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어떤 통계 기법까지도 이제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사실 미국 사람이 우리 국내 투표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주장들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좀 이제 좀 벗어나야 될 텐데, 정말요. 환각에서 좀 깨어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이런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들이 자꾸만 이 사람들, 특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 연휴 때 만났던 조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믿고 계시는 분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죠. 믿고 계시는 분 상당히 많아서 17개 선거구에서 똑같이 63대 36, 민주당이 63, 통합당이 36, 똑같은 거는 이상하다. 또 하나는 2016년에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5% 차이밖에 안 났는데 이번에는 22%포인트나 났으니까 굉장히 큰 거다. 하지만 이건 나오기 어려운 확률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정인 걸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투표 바꿔치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장비, 선관위, 뭐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다 관련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일이 다 입을 막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미래통합당이 일부 의원들, 낙선자들은 저는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억울하면 소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개인 차원 일로 그건 치부하라 이거죠. 선을 그어라. 그렇죠. 선을 그어서 분명히 선을 긋고 당은 뭐 할 거냐면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 저는 요새 미래통합당 보면은 저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병자호랑한테 싸우던 생각나요. 주전파, 주화파 싸워서 남한산성 올라가서 47일간 서로 머리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 미래가 없거든요. 지금 빨리 반성하고 미래로 좀 나가야 된다. 저는 이래서 빨리 시간이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